네, 어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이 가운데 대출 규제는 상당 부분 오늘부터 바로 시행됐는데요.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지역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억 원 금융위원장에게 여러 궁금한 점 질문하고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일단 여러 대출 규제 중에 가장 핵심은 좀 뭐라고 보면 될까요? 네,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그 흐름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대책의 방점은 그러한 부동산 시장 불안의 확산을 사전에 조기에 선제적으로 차단하자. 그래서 금융 규제, 대출 규제도 그런 고가 위주의 그 부동산 거래, 그 대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지역이 이렇게 확대되니까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강화되는 게 있고요. 또 실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스트레스 DSR 금리라고 네. 그거를 이제 한도를 높였는데요. 실제로 이게 차주들이 직접 부담하시는 금리는 아니고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있고 이자가 싸질 거다. 그럼 상환 부담이 줄어들 거다. 그럼 대출 한도가 늘지 않겠냐. 그렇지만 실제로 창구에서 대출 한도를 심사할 때는 현재의 금리 외에 미래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금리, 그것까지 종합해서 보는데 이 미래에 올라갈 금리를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완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 뭐 첫날이라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건은 사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걸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시장의 예상을 좀 굉장히 뛰어넘은 굉장히 초강력, 그다음에 굉장히 선제적인 조치라고 이제 평가들이 있지만 또 부분 또 다른 의견들도 있어서 시장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주택담보대출 규제부터 좀 살펴볼 텐데 집값이 15억이 넘는 경우에 대출을 더 줄였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소위 현금 부자만 그럼 집사란 얘기냐 이런 말들이 자연스레 나오거든요. 예. 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책의 초점은 결국 고가 주택이 부동산 불안을 지금 자극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만들 거냐. 근데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을 과연 대출을 일으켜서 사는 것까지 대출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결국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원래 6억이었는데 네. 그다음에 25억의 초고가 주택은 2억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출 한도를 굉장히 줄여놓은 거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럼 현금 부자만 사라는 얘기냐. 근데 일단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되면 이거는 암만 돈이 많아도 실제로 가서 거주해야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어도 갭 투자의 경우에는 아예 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 부자보다도 서민들께서 집값을 잡아달라. 그래야 내가 내 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거니까 지금은 당장은 이렇게 부동산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인 안정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게 결국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잘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런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뭐 서민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최신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 평균가가 이미 14억을 넘은 상황이던데요. 이런 상황에서 글쎄 대출마저 더 조이게 되면 서민들로서는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서민들의 어떤 실수요 이런 부분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저희들이 특별히 생애 최초 구입주택 자금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종전과 그대로 전혀 변함없이 LTV 70%까지 그걸 이용하실 수 있고요. 청년층, 신혼부부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런 부분들도 종전과 그대로 LTV 비율을 70, 60 그대로 변함없이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전세 대출이야말로 서민들 실수요 자금인데 이거 왜 규제하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전세 대출을 어떻게 볼 거냐. 전통적으로 전세 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지원 수단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전세 대출이 또 이런 주택 시장 불안, 그다음에 가격 상승 이런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은 전세 대출이 어떻게 보면은 전세 가격을 올리고 이게 다시 또 주택 가격을 뒷받침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서민 안정 그다음에 이 주택 시장 불안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1주택자에 한해서
1주택자, 이미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전세 대출을 할 때 그중에서도 전체 전세 대출이 아니라 원리금 이 부분은 대출 한도를 저희들이 고려할 때 그 부분만큼은 좀 보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일단은 유주택자로 시작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무주택자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당분간은 뭐 그럴 계획은 없고요. 하여간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서민 주거 안정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개편 필요성만 언급하고 일단 구체적인 방향이나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대략적인 정부의 보관은 뭡니까? 네, 이제 어제 저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연구 용역, 관계부처 TF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보유세랑 거래세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갈지 아니 그 여러 가지 플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제 그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또 보고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시행 첫날인데 정부 의도대로 집값이 과연 이번 대책으로 안정될지 좀 더 시장의 동향을 살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